안녕하십니까. 아파치TV에서 항생과 오일을 전문적으로 리딩하고 있는 청원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매의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곳에 섰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다음 두 번째에는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매매의 기본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 오렌 버핏이 이런 얘기했죠. 돈을 잃지 말아라. 첫 번째 조건이 돈을 잃지 말아라. 두 번째는 첫 번째를 반드시 지켜라. 결국은 돈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잃지 않고서 어떻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딜레마에 걸리는 것이죠. 돈을 잃지 않고 매매하는 방법,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할 때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 매매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자금에 대한 계획, 투자 자금에 대한 계획이죠. 이 자금 투자 자금에 대한 계획인데 우리는 처음에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증권사 가서 계좌를 개설할 때 그냥 기쁜 마음으로 딱 달려가서 처음에 계좌를 달랑 계좌 하나 딱 개설합니다. 국내 선물, 주식,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다 하나만 합니다. 하나만. 그런데 이것은 주식을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주식을 할 때는 여러 종목들을 갖고서 나눠서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해외 선물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해외 선물, 이 중에 선물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선물의 수익 구조는 이렇게 갑니다. 선물의 수익 구조는 직선 선형이죠. 수익이 무한대로 나거나 손실이 무한대로 나거나 이것이 이론적인 값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익이 무한대, 손실도 무한대. 그러면 이 선물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수익이 날 때는 가장 좋지만 손실이 날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손실을 제한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연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복수 계좌를 활용해서 자금도 분산하고 포지션에 대한 위험률을 분산하는 방법을 씁니다. 선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계좌를 복수 계좌, 다음 이 계좌 안에서도 한 가지 상품에 대해서 레버리지가 다른 상품을 활용해서 해치 매매를 해야 됩니다. 해치 매매를 해야 되는데 복수 계좌, 해치 매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한마디로 방어적인 거죠. 방어적인 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수익을 얼마나 올리냐 이 방법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최소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더 방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그걸 하면은 돈 벌리냐? 수익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됐습니다. 왜? 선물이라는 것은 손실과 이익이 공존하는 건데, 손실이 안 나게 됐으면 이익은 당연히 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손실을 최소화.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위험을 떨어뜨려라, 위험률을 낮춰라, 이것입니다.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위험률을 낮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증권시장은 합법적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증권시장은 합법적인 도박과 같다라고 봅니다. 도박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도박과 같다. 그럼 이 도박은 무엇입니까? 돈을 배팅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면 돈을 배팅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도박은 누가 이긴다?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증권시장에서 돈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메이저입니다. 메이저의 자본을 우리 개인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시장에서 자본이 작은 개인이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내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첫째도 둘째도 개인은 이 시장에서 이 시장을 개인은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방향, 시장의 흐름에 순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시장을 개인이 이길 수 없습니다. 시장에 순응을 하고 시장에 순응할 때만이 어떻게 됩니까? 틈새가 보입니다. 시장의 방향,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지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계좌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합법적인 도박에서 배팅하기 위해서 배팅하고 수익하는 방법, 이 도박 얘기를 왜 했냐면은 도박은 결국은 돈을 배팅을 하고 돈을 하는 건데, 그러면 도박하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참여했을 때 어떨까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돈을 잃으려고 안 합니다. 잃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매매를 할 때 최소한 본전을 하려고 합니다. 본전.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건데, 본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자본이 들어간 것만큼의 그 위치까지는 항상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할 때, 해외 선물이라든지 어떤 거든지 할 때, 상품을 할 때 내 자본의 위치가 훼손되지 않게끔 다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전의 위치를 갖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심을 찾는 거는 어떻게 찾냐?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중심은 어떻게 될까요? 머리와 다리, 기본적으로 정량적으로 볼 때는 가운데 위치를 중심으로 잡죠. 뭐 더 크게 의미적인 거로 볼 때는 뭐 가슴, 심장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중심을 잡기도 하지만, 제가 말하는 중심 자리는, 일단 우리가 말하는 매매에서 중심 자리는 가격적인, 정량적인
중심 자리, 진폭을 계산하면 됩니다. 진폭은 바로 중심입니다. 낮은 부분과 저가와 고가의 중심 부분을 여기가 그날의 본전의 위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본전의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 거기서부터 매매의 출발은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장이 아무리 흔들고 하더라도 결국은 위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본전의 위치와 결국 시장은 근접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내려가도 결국 본전의 위치와 근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본전의 위치는 어떻게 합니까? 고정될까요? 변화될까요? 픽스 아닙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그 진폭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본전의 위치도 내려가죠. 상승한다면은 본전의 위치도 위로 중심 이동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개인들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장의 크기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첫 번째 다계좌를 이용한다.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 시장에 대해서 살아남기에서 항상 어떻게 하냐, 돈의 이 움직임의 매매 움직임의 중심의 위치를 찾아서 매매를 한다. 중심의 위치를 찾아가지고 내가 위치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냐면 목표가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엘리어트 파동을 활용해서 하는 매매 방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엘리어트 파동을 이용해서 목표가를 찾는 방법을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